육군 대장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몸종처럼 부리며 갑질을 했다. 그 가족들도 그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육군 대장 박찬주 대장은 돌연 어젯밤에 저녁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이 문제를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센터장에게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장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아마 상당히 많은 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심각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문제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공화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공화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예. 이런 분들은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같이 사셔야죠. 예. 이게 사실 장병들한테는 표준 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또 주어진 직무들이 다 있는데, 관사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거 외에 진짜 몸종처럼 부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례들을 들어주신다면요. 여기에 이 박찬주 대장의 관사에서의 일과는요. 예. 대장이 눈을 뜨는 순간 일과가 시작되는 거고요. 예. 눈을 감아야지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잠을 자지 않으면요, 이 공관병들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시로 그냥 불러서 뭐 별일들 다 시키는데요. 오늘 저희가 뭐 2차 추가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도 뭐 매우 엽기적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 지원서를 냈으니까 이것이 일단락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저녁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그 꼼수죠. 사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게 많은 분들은 그냥 엽기적이고 좀 잘못됐으니까 옷을 벗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백하게 이 사안은 형사처벌입니다. 예. 이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 부부가. 네. 왜냐하면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예. 그럼 도대체 부인은 장군이 아닌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하면서 남편이 그것을 권한을 사용하는데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하.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 수준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뭐가 있나? 예를 들면 잠을 좀 덜 재우고 일을 많이 시켰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직무를 확 벗어난 일들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예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폭로된 자료들을 보면은요. 예. 그 공간 내에 호출벨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호출벨? 예, 집이 한 1, 2층으로 160평가량 되는데요.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한 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누르면 뛰어와야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이렇게 벨을 누르면은 번호가 뜨면서 이렇게 다 울리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공관 군무병사 한 명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 팔찌를 차고. 예, 전자 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 팔찌 신호가 옵니다. 예.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또요. 이건 굉장히 노예죠. 아니, 누가 요즘 저기 전자팔찌는요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자기들 편하려고 가면은 물 떠와,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일과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냉장고도 예. 저희가 일자폭로 때 과일이 왜 썩었나 싶었더니 과일을 너무 많이 들여오니까. 예. 그 과일을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좀 공관병한테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웃에게 나눠 주든지 뭐 뭔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같이 있는 공관병들은요, 과일 한 쪽도 못 먹게 한답니다. 절대 잠깐 들어온 과일들은 뭐 지키기만 하지 먹지 말아라.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과일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깎아오면 예. 과일을 많이 깎아왔다고 막 뭐라고 한대요. 예. 그러고는 남은 거를 못 먹게 하니까
버리면 버렸다고 뭐라고 하고요. 냉장고가 몇 대라고 했지? 10대라고 했었어요. 10대입니다. 냉장고 10대에 채워 넣기도 좀 벅찬. 이 정도면요. 많이 호도 수준입니다. 호도 수준.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그게 빨리 소진 안 되니까는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도 썩겠죠. 썩으면 썩으면 썩었다고 그 썩은 걸 가지고 과일을 집어 던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러한 이 추가적인 일도 있었고요. 예. 무열 때는 부대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작사가 모가가 많이 열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 모가 누구 거죠? 국가 소유물이죠. 이 작전 사령관 영내에 있는 모가는 아니요, 부대 내에 있는 거는 잠깐 국가 소유죠. 국가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은행도 못 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벌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데 이걸 100개를 넘게 따게 해서 모가청을 만들게 합니다. 모가청을 만들어라. 예, 그 모가를 그 100개를 썰다 보면 손이 막 다 헐고 짓무르고 그거를 나중에 보관했다가 손님 오면 손님한테 선물 주고 자기들 먹고 비 오면은 비 오는 날도 감 따기 하고요. 예. 감나무를 키우는데 공감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키고요. 그 선물에서 곶감 만들어가지고 또 선물하는데. 곶감도 만들. 비 오는 날이면요. 이 감이 떨어질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한데요. 예. 혹시 말이죠. 옛날 기억입니다만은 그때는 사단장 아들, 딸의 과외 당번병도 있었습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는. 혹시 그 아들들에 대한 또는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하여튼 이게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예. 아들 관련해서는요, 임금부대에 이제 일단 저희가 폭로를 했잖아요. 네. 아들이 오면은 항상 바베큐 파티를 세팅해줘야 되고요. 바베큐 파티.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 입소하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군사훈련을. 그렇죠. 예. 밤마다 전화해서 소속 소대장 핸드폰을 전화해가지고 아들 바꾸라고. 우리 아들 훈련 잘 받고 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들 전화 바꾸라고. 전화를 직접 바꿔라? 네. 훈련병은 외부와 소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은 부모들을 만나게 해주죠. 1박 2일 동안. 네. 그런데 이것은 소대장에게 전화해가지고는 우리 아들 바꿔라 라고 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그럼 이거는 특혜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쭉 이거는 아예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사령관도 문제가 있는 게요. 요 전 사령관이 이순진 합참 의장이셨습니다. 네. 그분이 골프를 자주 치러 가니까는 인사청문회 때 질책을 받았는데 예. 그 질책을 받으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골프를 못 치니까 공간 마당에다가 사령관이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령관이 골프를 치면은 공감병하고 조리병은요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전역 지원서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요지가 되겠군요. 지금 감사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육군대장의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이 그 가족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라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켰다라고 군인권센터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자,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방금 전에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이 육군 대장이 박찬주 대장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박찬주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라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사필 규정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오늘 속보가 나기 전에요. 예. 구두로 전역 의사를 밝혔다라는 걸 제가 어제 저녁 늦게 공식 라인을 통해서 어제 이미 저는 확인을 했고 예. 장관께서 군인은 이런 식으로 전역하는 법이 없다. 전역을 보류시키고 조사를 지시한 걸로 저희는 어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어허, 예. 관계자한테 어제 들은 얘기고요. 예. 오늘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내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겠다. 예, 그랬죠. 예. 라는 걸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 꼴 저 꼴 보는 게 본인 피하고 싶어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감사 자체도 조금 톤이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꼼수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필 규정이 아니라 꼼수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네네. 그 군은 내일부터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잖아요. 네, 국방부는 감사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연히 감사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당연하죠. 저는 이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네.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부인과 가족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본인이 방조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당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 사령관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전역지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전역지원서 제출을 보류하는 게 맞고. 네네. 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요, 장군들이 부대 내에서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면 고위급 지휘관들이 봐주기식으로 몰래 전역지원서 제출하라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연금 다 타먹잖아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돌려서 도대체 갑질이 어느 정도로까지 있었던 겁니까? 갑질이요. 네. 공관병하고 조리병한테 빨래 시키고 다림질하게 하고 텃밭 가꾸게 하고 옷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이런 건데요. 네. 이제는 부인 성경책을 안 챙겼다고 화를 내고요. 예. 그리고 과일이 한 60박스 음식하고 이렇게 이것도 사실상 조사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판단한 거에 따르면 한민구 장관이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구두 경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상자를 열어보니까 귤이 있었네. 귤이 몇 개 이렇게 썩어 있었나 봐요. 예. 그거 관리 못했다고 또 그걸 집어 던졌대요, 부인이. 귤을? 네. 참, 네. 그리고 공관병 또 잘못했다고 베란다에 40분간 가둬놓고요. 예. 그리고 미나리를 다듬는 치사병한테 네. 상추를 준비해야지 이러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칼을 뺏어가지고 허공에 칼질을 하고 도마에 칼을 내리치고 이랬대요. 예. 그리고 군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옆에 무열대라고 이제 이 작전 사령관 옆에 보면 K2 공항이 있습니다. 공군요. 거기 근무하는데 거기서 휴가를 나왔는데 거기 속옷도 둘째 아들과 빨게 하고 운전관한테는 엎어지면 코다 할 때 있는 같은 동구에 있거든요. 대구시 동구. 10분이면 택시 타고 가는데 거길 또 운전관이 태워주도록 하고 같은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병사 빨래 해줘야 되고 누구는 귀족처럼 그렇게 굴어야 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면회하고 외출도 막았어요? 그렇죠. 이제 재작년이죠. 공군 참모총장인 최차규 대장이 공관병도 괴롭혔지만 운전병을 아들 홍대 클럽 가는데 이제 태워주라고 해서 이제 폭로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이 폭로되고 군인권센터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다 폭로하니까 인터넷하고 이런 걸 사용 못하게끔 막았어요. 네. 외출도 잘 못 나가게 하고요. 거기 공간에서 좀 걸어 나가야지만이 지원 근무대가 있습니다. 근무지원대 소속이거든요. 네. 이 병사들이 거기까지 가야지 공중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같은 영내인데. 조선시대 집안의 머슴한테도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라 지키러 간 사병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게? 엄청 부리듯이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혹시 피해 공관병에는 그 가족들 혹시 접촉할 일이 있었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복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작년부터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제보를 하면서 겁이 나서 가해자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가족들이 만약에 내 자식이 군대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복장이 터질 것 같아갖고. 복장이 터지셔서 연락 오신 부모도 계신데요. 예. 자기 아들 근무지를 얘기를 안 하셔서 저희가 이게 이제 복수의 건이 들어와서 원래 첫가지 복수의 건이 쭉 누적이 되니까 공관병들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다 취합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원래 취합을 했고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니까는 둘째 아들이 군대 간 사람을 찾았죠.
예. 병무청 고위 공무원 그 아들들의 병력 이걸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 조회를 해봤더니 현역 사성장군 중에 그자들 군대 간 사람은 이 박찬주 대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장로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퍼즐을 맞춰보니까 딱 맞아서 저희가 이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네. 무엇보다도 39사단장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분이. 네, 39사단은 후방이기 때문에 위에 군단장이 없거든요. 예. 군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진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공관병 이런 인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환영하고요. 예. 다만 예. 그 비용은 장군님들이 내셔야죠. 아, 그렇네요. 예, 예. 장군님들 본인 사적 공간에 그 공관이라는 것은 그 공적인 공간에서 국민 세금으로 집을 지어준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유사시 지휘통제실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네네네. 저희가 그렇게 세금을 들여서 지어준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공간 관리병들을 보내준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사적인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는 예. 본인 월급에서 네. 지출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무나 군사 보안 시설 날락거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육군본부나 이런 데서 가사 도우미를 모집해서 일괄적으로 신원 조회를 하고. 월급에서 까면 되겠네요. 떼면. 월급에서 공제해서 네. 중앙경리단에서 월급에서 공제해서 그냥 월급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걸 다시 국민 세금으로 하자면은 저는 그거는 결사 반대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사적으로 쓰는 물품에 대한 비용은 사적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 내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대통령께서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네. 본인의 개인 물품은 본인 월급에서 네.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통상적인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 골프장까지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요. 네. 각종 혜택을 받는 관용차도 나오고요. 세단이. 네. 그런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관병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의 의무복무를 하러 간 자식들을. 그러면 자기 집에서 그렇게 수발 들고 있는 사람도 괴롭히는데요. 네. 야전에서 일어나는 구타 가혹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과연 이걸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네. 오늘 그 소장님과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그 여성 작가분들이 네. 뭐 테니스병이 있다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아, 예전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어떻게 이런 보직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 하던데. 저희 형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였어서요. 예. 삼사관학교에서 테니스 장군들 상대해줘야 되고 레슨해줘야 되고 했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 혜택 하나도 없고요. 네. 그거 하고 가서 또 훈련받고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그 사병의 보직 중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 많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 다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군이 갖고 있는 골프장에 거기에 시설 관리들 네. 대부분 병사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도 많고요. 네. 그리고 노동 시간이 가중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다 못한 부모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군대 자식 보내놓고 불이익 받을까봐 어디 말 잘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우리 군대 자식 보낸 부모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방식으로 군을 운영하면은요. 네네. 대만처럼 20만 명 부모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시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절 안 되면요. 네네. 그렇게 광장으로 내몰지 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고요. 네, 2부 마무리하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내 호출배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호출벨. 예, 집이 한 1, 2층으로 160평가량 되는데요.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한 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누르면 뛰어와야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이렇게
배를 누르면은 번호가 뜨면서 이렇게 다 울리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공관 군무병사 한 명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 팔찌를 차고. 예, 전자 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배를 누르면 전자 팔찌 신호가 옵니다. 예.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또요. 이건 굉장히 노예죠. 아니, 누가 요즘, 저기, 전자팔찌는요, 범죄자들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자기들 편하려고 가면은, 물 떠와.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일과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냉장고도, 예. 저희가 일자폭로 때 과일이 왜 썩었나 싶었더니, 과일을 너무 많이 들여오니까, 예. 그 과일을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좀 공관병한테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웃에게 나눠 주든지 뭐 뭔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같이 있는 공관병들은요, 과일 한 쪽도 못 먹게 한답니다. 절대 잠깐 들어온 과일들은 뭐 지키기만 하지 먹지 말아라.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과일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깎아오면 예. 과일을 많이 깎아왔다고 막 뭐라고. 예. 혹시 말이죠. 제 뭐 옛날 기억입니다만은 그때는 사단장 아들 딸의 과외 당번병도 있었습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는. 혹시 그 아들들에 대한 또는 뭐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뭐 하여튼 이게 뭐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예. 아들 관련해서는요, 임금부대에 이제 일단 저희가 폭로를 했잖아요. 네. 아들이 오면은 항상 뭐 바베큐 파티를 세팅해줘야 되고요. 바베큐 파티.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 입소하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군사훈련을. 그렇죠. 예. 밤마다 전화해서 소속 소대장 핸드폰을 전화해가지고 아들 바꾸라고. 우리 아들 훈련 잘 받고 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들 전화 바꾸라고. 전화를 직접 바꿔라. 네. 훈련병은 외부와 소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은 부모들을 만나게 해주죠. 1박 2일 동안. 네. 그런데 이것은 소대장에게 전화해가지고는 우리 아들 바꿔라 라고 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그럼 이거는 특혜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쭉 좀 이거는 아예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말씀이시죠. 뭐 그리고 이제 이 사령관도 문제가 있는 게요. 요 전 사령관이 이순진 합참 의장이셨습니다. 네. 그분이 골프를 자주 치러 가니까는 인사청문회 때 질책을 받았는데 예. 그 질책을 받으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골프를 못 치니까 공간 마당에다가 사령관이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령관이 골프를 치면은 공관병하고 조리병은요 마당 잠을 자지 않으면요 이 공관병들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시로 그냥 불러서 뭐 별일들 다 시키는데요. 오늘 저희가 뭐 2차 추가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도 뭐 매우 엽기적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 지원서를 냈으니까 이것이 일단락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저녁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그 꼼수죠. 사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게 많은 분들은 그냥 엽기적이고 좀 잘못됐으니까 옷을 벗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백하게 이 사안은 형사처벌입니다. 예. 이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 부부가. 네. 왜냐하면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예. 그럼 도대체 부인은 장군이 아닌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하면서 남편이 그것을 권한을 사용하는데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하.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 수준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뭐가 있나? 예를 들면 잠을 좀 덜 재우고 일을 많이 시켰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직무를 확 벗어난 일들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예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폭로된 자료들을 보면은요, 예. 그 공간한데요. 예. 그러고는 남은 거를 못 먹게 하니까 버리면 버렸다고 뭐라고 하고요. 냉장고가 몇 대라고 했지? 10대라고 했었습니다. 10대입니다. 냉장고 10대에 채워 넣기도 좀 벅찬. 이 정도면요, 많이 호도 수준입니다. 호도 수준.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그게 빨리 소진 안 되니까는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도 썩겠죠. 썩으면. 예. 썩으면 썩었다고 그 야단 썩은 맞아야죠. 걸 가지고 과일을 집어 던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러한 이 추가적인 일도 있었고요. 예. 무열 때는 부대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작사가 모가가 많이 열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 모가 누구 거죠? 국가 소유물이죠. 이 작전 사령관 영내에 있는 모가는 아니요, 부대 내에 있는 거는 잠깐 국가 소유죠. 국가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은행도 못 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벌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데 이걸 100개를 넘게 따게 해서 모가청을 만들게 합니다. 모가청을 만들어라. 예, 그 모가를 그 100개를 썰다 보면 손이 막 다 헐고 짓무르고 그거를 나중에 보관했다가 손님 오면 손님한테 선물 주고 자기들 먹고 비 오면은 비 오는 날도 감 따기 하고요. 예. 감나무를 키우는데 공감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키고요. 그 선물에서 곶감 만들어가지고 또 선물하는데. 곶감도 만들. 비 오는 날이면요, 이 감이 떨어질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한데요. 예. 육군 대장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몸종처럼 부리며 갑질을 했다. 그 가족들도 그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육군 대장 박찬주 대장은 돌연 어젯밤에 저녁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이 문제를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센터장에게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장이면 그럴 수 있지 않아? 아마 상당히 많은 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심각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 공화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공화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예. 이런 분들은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같이 사셔야죠. 예. 예, 사실 장병들한테는 표준 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또 주어진 직무들이 다 있는데 관사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거 외에 진짜 몸종처럼 부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례들을 들어주신다면요. 여기에 이 박찬주 대장의 관사에서의 일과는요. 예. 대장이 눈을 뜨는 순간 일과가 시작되는 거고요. 예. 눈을 감아야지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